No F-35, no problem for Turkey. Russia could sell them Su-35s and S-400s. F-35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터키. 우리 러시아에 Su-35가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밀리터리 뉴스의 모든 것은 이곳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에서 79번째로 만나볼 내용은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며칠 전인 2019년 8월 16일에 게재한 뉴스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시스템인 S-400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게 F-3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전격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요. 덕분에 터키와 미국 사이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 틈을 노려 터키에 무기도 팔고 터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35 대신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인 Su-35를 구매하면 된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는 러시아의 최신 5세대 전투기인 Su-57 구매에 더 큰 관심이 있지만 Su-57 팍파는 아직 대량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Su-57이 개발되는 동안 공백기를 막기 위해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인 Su-35를 터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죠. 터키는 원래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를 2020년대 초중반까지 배치하겠다라는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제작비와 엔진 및 부품 공급을 약속한 영국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분쟁에 휩싸이면서 TFX 프로그램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KFX는 2021년에 시제기가 출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KFX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업로드한 F-22대 Su-57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설은 이만하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점점 커져가는 터키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균열을 재확인하려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국방산업은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서 방출된 원인인 S-400 거래가 있은 직후 얼마 되지도 않아 터키에 Su-35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주 초 로스텍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CEO는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혔다. 만약 우리의 터키 동료들이 관심을 표명한다면 우리는 최신의 전투기 Su-35 인도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러시아가 올해 여름 초에 제작하여 출시를 앞둔 미래형 스텔스 전투기 Su-57을 터키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작된 터키 러시아 간 첫 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Su-35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공중우세 전투기이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Su-57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러시아 공군에서 Su-57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군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해결책이 필요했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설계된 전투기가 바로 Su-35인 것이다. Su-35는 현대화된 항전장치와 빈펠 R-77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의 대한 미사일 칼리브르 미사일의 공중 발사 버전 같은 다채로운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육해공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체메조프 CEO의 제안은 비용 및 기타 문제로 생산 지연을 겪고 있는 Su-57과는 달리 Su-35라면 터키가 원하는 전투기 인도 시기인 2020년 초에 맞춰 터키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러시아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이 지금까지 F-35에 관련된 계약 업무 및 기술 이전에 수조 원의 비용을 지불했던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배제시킨 후
불과 이틀 만에 체메조프의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의 S-400 구입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플랫폼인 방공 시스템 S-400이 미국의 F-35와 한 나라 안에서 근접한 위치로 도입된다면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해 F-35의 스텔스 능력에 손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몇 달에 걸쳐 러시아 터키 사이의 동반자적 국방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S-400 시스템의 도입을 넘어 러시아와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도는 곧 출시될 S-5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러시아와 공동 생산하려는 그의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정부는 지금까지 터키의 전투기 조달 계획의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 왔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터키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전투기들이 너무 많아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서방 국가들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수호이-35 외에도 현재 터키가 가진 일련의 전투기 수입 옵션으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스웨덴의 사브 JAS-39 그리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35의 가장 두드러진 경쟁 상대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토착 5세대 전투기 TFX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터키의 야망이 바로 가장 힘든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TFX 프로젝트는 터키의 국가안보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제작 비용과 영국 부품 공급업체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터키 국방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입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해 있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터키가 향후 10년 동안 워싱턴과 화해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동 방어 인프라에 대한 약속 이행을 재확인한다면 미국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와 터키 간의 S-400 거래를 유감스러운 일회성 사건으로 눈감아 줄 수 있다면 이번 수호이-35 수입 계약을 통해 일부 서방 군사 분석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터키의 국방 우선순위에서 장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수호이-35 구매에 대한 터키의 단순한 공개적 논의 그 자체가 미국과 터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페렌지예프는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가 수호이-35에 대한 터키의 관심을 표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국, 터키 간의 분열을 유도하고 S-400 계약의 성립에 의해 얻게 된 러시아, 터키 상호 간의 호의를 활용하여 앞으로 미국에 대한 단순한 도덕적 승리 이상의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의 터키에 대한 러시아 군용 항공기 판매에 대한 최근 논평은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적절하게 요약해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수호이-35 판매가 성사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S-400이라는 선례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 2019년 8월 16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터키의 러시아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35 구입 가능성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터키에 관한 여러가지 외신들을 접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독특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력 순위를 집계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사이트에 따른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중동에서 이집트, 이스라엘과 더불어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육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던 나라이기도 하며 양국 군 사이의 교류도 많아서 카이의 훈련기 KT-1을 구매하기도 했고 K9 자주포를 라이센스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에게 K2 흑표 주력 전차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와 대한민국은 둘 다 미군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군에 치중해왔던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나토 국가라도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종교적, 역사적 이유로 좀처럼 터키와 군사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터키의 경제 규모는 세계 18위이며 중동 지방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터키와 군사,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터키에 판매할 당시 터키가 쿠르드 반군을 진압하는데 K9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유럽의 인권단체들이 대한민국을 맹렬히 비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알타이 전차 및 TFX 개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터키의 경제력과 군사 관련 기술력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대한민국 군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터키의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79위이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명목 GDP가 세계 29위니까요. 즉 무기나 화력 체계 이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터키를 보고 있으니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견제 관계를 이용하려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터키 사이의 분열을 파고들어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러시아.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